경찰이 현장에 가서 준비한 수사 자료를 제시하고 저는 부검실에서 자료와 시신만을 가지고 사인을 규명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 말고 어떻게 그들이 사망했는가, 사망에 이르는 그 상황은 어땠는가는 누가 밝혀야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의 죽음을 파편화시켜서 한 개체의 죽음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필터링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 우린 여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었습니다. 일장에서 과연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경찰은, 변호인은, 의사는, 가족은. 그러나 제가 물음표를 하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과연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만 노력했다면 예방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묻는 사람도, 또 누구에게 그걸 물어야 하는가? 또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별이 사라지는 상황, 그건 디제스터입니다. 아스테릭스, 아스테로는 별입니다. 디스는 사라지는 겁니다. 디제스터는 재앙을 뜻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물난리, 불난리, 제자입니다. 재난제자입니다. 앙자는 잘 보시면 중앙이 죽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난리, 불난리,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된다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분석하고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을 때 재난이 재앙이 됩니다. 한문을 보면서 또 디제스터란 말을 보면서 참 서로 간에 동서양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저 디제스터는 망망대해에서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선장의 암울함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재난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까지 이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모트이 비버스 도슨트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입니다. 해부학 교실에 써있는 경구입니다. 죽음으로써 산 사람한테 공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죽음이 죽음으로써 산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그런 게 도슨트란 표현입니다. 혹시 미술관에 가보시면 도슨트란 직업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큐레이터는 전시에 대한 총괄이고 도슨트는 각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분을 도슨트라고 합니다. 도슨트는 도케레라는 라틴어에서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닥터라는, 독터라는, 의사라는, 박사라는 어원도 등장합니다. 그건 가르친다는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오래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눠야 한답니다. 그러나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관찰해야 됩니다. 힐스버러 참사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국의 예를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원정팀 응원단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입장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입구가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목 현상이 위험하니까 출구로 쓰는 문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홈팀 관중들이 이미 들어와서 안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밀고 들어가니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관중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관중들과 사이에 끼어서 압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들은 훌리건의 난동이랄지 과음 상태였달지 말하자면 그 많은 희생자들한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과한 일인데요. 그러면서 1989년부터 여기에서는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자, 형사적인 것도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음은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how, 사인이 되는 why는 찾았지만 how, 어떻게 이게 발생할지, 그 상황이 뭐지? 라는 것 때문에 인콰이링을 합니다.
조사를. 그래서 1989년에 발생했던 사건을 2012년에 완결을 짓습니다. 23년 만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매뉴얼이 없었고 미리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받지 못했다. 지시사항을. 소방대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1차 발생했을 때도 우린 대처 방법을 몰랐다. 언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짓 정보를 흘려서 사실관계를 보도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공공의 기록으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이 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몇 개월 후에 BBC에서 힐스버러 참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건 별도의 문제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규명한다. 이 사진을 넣었던 이유는 실은 요즘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장면을 보면 저는 가끔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앞에 펜스가 없다는 거죠. 관중석 쪽에. 그 관중석이 다 입석으로 돼 있다. 그건 이때 힐스버러 참사 이후에 훌리건의 난동을 만든다는 이유로 세웠던 관중의 그 펜스가 압사의 원인이 됐었다. 또 입석으로 티켓을 발행하다 보니까 과밀한 관중을 받게 됐었다. 그래서 펜스를 없애고 다 좌석으로 바꿉니다.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도 방화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방화했지만 그 방화가 설사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대형 참사나 화재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차량의 의자가 다 금속으로 교체된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대개 우린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 소재를 찾아서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를 복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발생 이전에 왜 그것은 미리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꼭 발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도 그보다 작은 어떤 신호로 우리한테 보내는 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실보다도 빨리 정리되는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닐까? 하고 반성해 봅니다. 제가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어디인가에 가서 법의학적으로 안전사고를 접근하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를 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주도가 멜번입니다. 멜번에 빅토리아 법의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임상법의학, 즉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손상을 해석을 하는 임상법의학 파트가 있고 범시법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상법의학에서는 참 놀라운 걸 많이 봤습니다. 학대나 또 가정폭력, 또 음주, 또 노인의 운전에 대한 어떤 적응력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고 더욱이 놀라운 건 검시법원이 법의학연구소랑 붙어 있다는 겁니다. 검시법원에서는 우리가 호적 등록하듯이 사망 등록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의사와 법의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죽음이 나오면 그 아침에 모여서 그 죽음에 대한 컨퍼런스를 합니다. 법정 안에는 우리처럼 형사법정처럼 죄인을 신문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는 청문회의 절차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일일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월요일 날이 되면 방송국에 와서 직접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듣고 공공의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거죠. 그게 끝나면 코로니얼 커뮤니케에서 이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수사가 아니고 조사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이걸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그 주의 검시 판사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데 검시 판사가 병원 내 사망이 일정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언론 지상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저 세 개의 액상 들어가 있는 주사액이 보일 겁니다. 하나는 일반 식염수입니다. 하나는 염화칼륨이라고 하는 칼륨이 부족한 환자한테 주입해야 되는 액상 주사액입니다. 근데
그게 같은 트레이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 투여됐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 야 지난 10년간 보니까 똑같은 실수가 6건이나 있었어 라는 걸 찾았습니다. 생리수보다 염화칼륨, 포타슘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게 주입되면 정상인한테 급성 심정지가 옵니다. 어떤 때는 사형 집행할 때 쓰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코로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인간의 실수다. 왜냐하면 같은 트레이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이 용액을 놓으면 간호사는 습관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 투여될 수밖에 없었던 허술한 시스템 아니었느냐. 그래서 코로나가 제약회사를 불러들여서 이 약 색깔을 바꾸라고 권고를 냅니다. 물론 그 형사적 처벌 여부는 별도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후에 제약회사하고 해서 그 약물을 병원에서는 같은 트레이에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제약회사는 색깔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시골에 할머니 집에 놀러온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전을 붙여서 손자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을 붙이는 김에 좀 많이 붙여서 경로당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눴습니다. 그 친구들이 먹고 복통으로 호소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실은 밀가루로 알았던 것이 가루 농약이었던 겁니다. 하얀색으로. 포대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나이 드셔서 후각이 마비됐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라고 단순히 치부할 것이냐, 누구도 다 실수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사건 하나로만 보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나 이 시스템, 제가 가서 봤던 이 시스템에서는 아 이건 누구도 실수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린 여기서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이제 드러난 사안이더라도 우리 이걸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클럽데이라고 해서 하여간 저녁에 클럽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자기랑 눈이 맞았던 여자분이 담배를 피고 오니까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친구가 그 남자가 담배 피러 나가는 걸 보고 그 담배 피는 흡연 장소에 가서 시비를 걸고 그 남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앰뷸런스 가서 그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지 6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그렇다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왜 빅토리아주에서는 문제가 될까요? 그 사람의 사인은 복부 장기에 파열했습니다. 처음에 신고자가 안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 신고를 받고 갔던 앰뷸런스는 환자를 구속하면서 안면을 구타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합병원에서는 안면 2개골, 머리 쪽에 대한 CT, MRI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 뇌출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혈압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부 장기에 파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들어갔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복부 장기의 파열은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형사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문제 삼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복부 쪽에 대한 스터디, 우리가 말하면 CT를 빨리 했더라면 회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가해자는 있더라도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코로나는 다시 요청을 합니다. 119 구급대 상황실에 간호사를 전면 배치해라. 또 그리고 후송하는 그 수송 차량에는 간호사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한테 올바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이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멜번 시내에 있는 전체 앰뷸런스의 재보수 교육과 간호사의 전면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끔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큰 청소 트럭이 후진하면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시골에 놀러 온 어린애들이 다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낯선 환경이고 거기서 놀다가 후진하는 청소 차량에 압사 사고가 있죠. 그건 똑같이 멜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과실치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헤비 비이클, 큰 대형 차량은 출고할 때부터
공장에서 후진 기아를 넣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의무적 장치를 권고합니다. 이게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인리 법칙입니다. 하나의 큰 일이 생길 때는 그보다 작은 좀 덜한 29개의 사건이 있고 29개의 중등도의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300개의 아주 미세한 사건들이 있더라. 1대 29대 300입니다. 물론 하인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어떤 사건,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그보다 덜한 사건이 있었을 테고 그보다 덜한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